우리가 이제 결혼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사실 음. 이 장 6장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마지막 부분의 그 내용도 좀 설명되지 그 않을까 내용. 싶어요. 네.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가정에 있어서의 머리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덧붙입니다. 음. 루이스는 이제 성경의 그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그 가운데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. 그런 이유는 뭐 첫째, 둘째, 셋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음. 이야기를 하죠. 교회에서 저도 앞서서 그 청년들하고 이 책 같이 읽기 했을 때 어떤 그 여성 청년 자매가 음.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냐, 이거 루이스 음. 말 이 말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이제 약간 항의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음. 있거든요.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, 우리가? 특히 이제 청년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. 민감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을 많이 그렇죠. 있었거든요. 근데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죠.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보통 남편의 머리됨을 이야기할 때 의사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남편의 머리됨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. 그러면 남편은 가정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예수님이 교회인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,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의사결정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저에게 독재자로 다가오시진 않거든요. 심지어 예수님은 저한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유까지 주신 거죠. 문규야, 너 어떤 직업 선택하고 싶니? 너 누구랑 데이트해보고 싶니? 라는 걸 저한테 마치 묻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선택을 기다리시고 존중하시고 또 그 선택 가운데 다양한 은혜들을 알려주시고 잘못한 선택 가운데서는 또 깨달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한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? 아내와 함께 의사결정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? 뭐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부터 해서 가정의 중대사까지 제 의사결정권을 머리로서 갖고 있는 그 의사결정권을 아내에게 넘겨주는 것이 또 하나의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약간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남편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네. 아니고 최대한 그것을 존중해 가면서 그 마지막 최종 결정은 아무튼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네. 그죠? 서로 다를 때 뭐 나는 그럼 당신은 바다로 가, 나는 산으로 갈게, 네.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닐 테니까, 그죠? 왜냐면 그치. 이거는 사실 그 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, 네. 어쩌면. 결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왔는가의 문제인 거죠. 그 안에서 정말로 그런 두 안의 신뢰 관계가 있고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관계가 유지돼 왔다면 마지막 때 이제 선택을 남편이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텐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만 계속 진행되면은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기도 하겠죠. 제가 의사결정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.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저와 제 아내가 뭐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. 인질로 누가 남을래 하면 저는 그때는 의사결정권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. 제가 여보 조용해. 내가 인질로 잡힐 거야. 뭐 아니면 누군가가 둘 중 한 명이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절대 의사결정권을 양보할 수 없죠. 내가 죽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때 또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머리됨을 저에게 보여주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좋은 결혼을 경험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. 하고 싶네요. 네. 마무리해도 돼? 오케이.